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하죠. 다른 앱들에 비해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유튜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터치해서 영상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의 편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홈 버튼 눌러서 유튜브 기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죠.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전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시다가 원하는 채널에 들어가야 할 경우 보통은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여기 있는 채널 아이콘 터치해서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상단에 있는 구독 채널 아이콘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채널의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아이비구육 채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구육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한꺼번에 전부 볼 수가 있죠. 꼭 그 채널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독에서 아이콘만 터치해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데요. 자, 이때 영상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 영상, 전 영상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실행하고 처음으로 이 영상을 실행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 표시만 나오게 되고 전 영상 표시는 나오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 표시 누르면 다음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터치하고 뒤로 가면 앞선 영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터치하면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가게 되죠. 자, 이때 앞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이 영상의 우측이나 좌측을 두 번을 터치해서 10초씩 이동하게 되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10초 이동하고 또 10초 이동하죠. 자, 그런데 좀 더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영상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상단에 2배속이라고 보이게 돼요. 자, 이때 손을 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2배속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손을 뗍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리면 2배속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배속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면 우측 하단 부분에 전체 화면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여기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터치해서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회전이 되게 되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구역까지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터치한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슬라이드 원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 영상에 구간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슬라이드해서 밀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드래그해서 찾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좀 더 정교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밀어주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면서 찾기도 훨씬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리려면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유튜브 영상 보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스마트폰을 움직이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러 번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화면을 고정해서 이용을 하게 되죠. 유튜브 영상 터치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잠금 화면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아예 가로 상태로 잠금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더라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긴 영상을 보실 때는 잠금 화면으로 이용하시면 회전이 되지 않아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을 해제할 경우에는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탭하여 잠금 해제하기라고 나오죠. 자, 그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잠금 해제가 되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돌려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전체 길이와 지금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죠. 여기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남은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이 나오죠. 다시 터치해 주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과 남은 시간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 되죠. 제목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수와 조회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쪽을 더 올려봅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스크립트 표시를 주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스크립트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여기 스크립트에서 전부 텍스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성 부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뒷부분 스크립트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스크립트로 찾았어요. 그러면 스크립트 앞쪽에 보면 시간 표시가 나옵니다. 그 시간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영상이 해당 시간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내용도 읽어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지점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다가 자, 이 영상을 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다른 영상도 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도 볼 거예요.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려면 다 잊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는 미리 볼 영상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죠. 영상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제목 우측에 점색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목록에 가서 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나중에 볼 영상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본인 계정 아이콘이 보이죠? 아이콘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재생 목록 부분에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시면 내가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은 이런 영상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셔플로 랜덤으로 플레이를 시켜줄 수도 있죠. 봐야 할 영상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영상이 필요 없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목에 있는 우측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나중에 볼 동영상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 앱 실행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여요.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쇼츠 동영상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죠. 자, 이것은 본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들어가시게 되면 라이브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본인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채널만 만들면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구독자 50명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은 주로 채널을 운영할 때 이용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독을 누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구독된 채널들 보시면 여러분이 구독하지 않았는데도 구독에 올라와 있는 채널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오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그럴 때는 해당 채널에 아무 영상이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영상 아래에 보면 종 모양이 보이죠? 자, 이 종 모양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라고 나오는데요. 이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영상이 있을 경우 무조건 알림이 오게 되겠죠.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없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종에 금지 표시가 보이죠. 이게 알림 없음 상태고요. 전체를 누르시면 하얀색 또는 까만색 종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영상 모든 알림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배워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의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시청하도록 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꼭 한 번씩은 접속하는 곳이 유튜브일 텐데요. 유용한 기능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부분 모르고 이용하시는 컴퓨터에서 유튜브 이용 시의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 전체 영상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지금 전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영상 썸네일에 얹게 되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영상 전체 길이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때 마우스를 아래쪽 슬라이드에 얹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꼭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프리뷰 영상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음소거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음소거 해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자, 그때는 태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프리뷰에서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운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자막까지 볼 수 있죠. 꼭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프리뷰 상태에서 자막까지 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프리뷰 상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자, 마우스를 얹더라도 플레이만 되고 있지 아래쪽에 슬라이드는 나오지가 않죠.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는 앞서 그 방식대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 들어왔을 때는 프리뷰 영상 위에 보면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유튜브 홈에서 영상들을 볼 경우는 상단에 음소거 버튼과 자막 버튼이 있지만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프리뷰 화면에 버튼이 바뀌죠. 나중에 볼 영상을 추가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자, 이때 좌측 메뉴에 보시면 나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누르시면 내가 본 영상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은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마우스를 얹어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직접 찾아서 가시죠. 자, 이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죠. 자,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좌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또는 5초 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초라고 동그라미 안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화살표 좌우 키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5초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초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10초의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J와 L 버튼을 이용을 해서 10초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L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J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로 가정하고 10% 단위로 90%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우측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가 보이죠? 자, 1부터 9까지를 이용을 해서 10%부터 90%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1을 누르면 10%의 위치가 되고요. 2 누르면 20% 이런 식으로 계속 퍼센테지 숫자대로 움직일 수 있죠. 70, 80, 90%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화살표 좌우 키 말고요. 화살표 상하 키를 이용을 해서 음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 위쪽 키를 누르시면 지금 퍼센테지가
35, 40%로 바뀌죠. 자, 음량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5%씩 음량이 줄게 되겠죠. 지금 음소거 상태이기 때문에 음량을 키우거나 줄여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죠. 자, 그러면 음소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버튼은 키보드에 M을 누르면 켜거나 끌 수 있어요. M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번호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를 켰을 때는 키보드에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음량 조절이 되겠죠. SK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그 전화를 자, 이렇게 음량 조절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속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할 때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생 속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시고 우측 Shift 키 옆에 있는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우측 꺽쇠를 누르면 0.25 배속으로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배까지 늘 수 있죠.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좌측 꺽쇠를 이용을 해서 0.25%씩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막 보실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자막 버튼 누르는데요. 이 자막도 키보드에 C를 눌러서 자막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필요 없이 키보드 단축키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이 영상은 플레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영상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소형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형 플레이어를 직접 눌러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단축키 I를 이용을 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I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스크립트 표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 표시를 누르면 해당 영상의 음성을 이렇게 스크립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플레이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는 나오지 않은 부분, 지나간 부분도 우측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플레이되는 곳이 아니고 더 앞쪽을 보거나 뒤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크립트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음성 인식 기능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시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 시간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8분 29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8분 29초로 이동을 했죠. 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스크립트만 보고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로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강의 채널인 테드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테드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스크립트가 나오죠.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언어로 미리 자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원래 언어 하나밖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설정에서 자막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게 되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지 않던 자동 번역이 생기게 되죠. 자, 자동 번역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로 번역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국어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자막이 너무 작게 나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자막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자막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한 다음 자막 조절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자막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편리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불투명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불투명 상태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영어로 O 입력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글씨나 불투명한 글씨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더 잘 띄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경도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W가 되겠습니다. W를 눌러서 배경을 진하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국내외 영상을 가리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런 실시간 번역도 굉장히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해외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보기가 어려웠죠. 이제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국내외 영상 가리지 않고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번씩은 유튜브로 접속을 하실 텐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 AI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내 손안의 개인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이 되고요. 또는 음성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죠. 음성은 Hey 구글이라는 명령을 써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일단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정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정 버튼 누르시고 구글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글 앱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검색 및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라고 나오죠.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통해서 미리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는 방법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일반이라고 있죠. 여기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필요 없으신 분은 여기서 어시스턴트 기능을 꺼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체크를 끄게 되면 어시스턴트는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선호하는 입력 방식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입력하는 방식을 음성으로 할 건지 키보드로 할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음성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선호하는 입력 방식을 지정을 했더라도 키보드로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이죠. 잠금 화면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할 때 잠금 화면 해제를 하지 않고도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락처에 전화 걸기 및 메시지 보내기와 같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서 보이스 매치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헤이 구글이라고 말해서 어시스턴트가 내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죠. 자,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잠금 화면에서 어시스턴트를 실행할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금 화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어시스턴트가 응답을 하게 되겠죠. 자, 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보이스 매치를 이용을 해서 내 음성을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금 화면에서도 호출을 하게 되면 내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에 반응하게 되면 안 되겠죠.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헤이 구글이라고 부르는 내 목소리를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나 내 스마트폰에 접근해서 연락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설정을 미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이스 매치 들어갑니다. 자, 어시스턴트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면 보이스 매치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여기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헤이 구글이라고 말하고 구글 어시스턴트에서는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동의하겠습니다. 보이스 매치 활성화할지 물어보죠. 동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호출어를 이용을 해서 음성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자, 다음 합니다. 자, 이 음성이나 내가 질문한 내용들을 내 기기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저장을 하지 않고 나중에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구글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겠죠. 자, 모두 동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 매치 학습시키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줘. 헤이 구글, 전화 걸어줘. 헤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에 물 주라고 알려줘. 자,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지정한 문장을 그대로 말하게 되면 내 음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용 준비됐죠? 다음 합니다. 자, 현재 설정한 것에 따라서 활성화 기술 개선을 돕는다고 하죠. 또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 내 목소리가 등록이 됐죠. 이제 호출어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구글 어시스턴트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원하는 앱을 실행한다든지 스마트폰 설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전화 걸어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ib교육.com. ib교육.com 님에게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불러서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외에 전화번호를 직접 음성으로 말을 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헤이 구글, 전화 걸어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010-9985-3828. 010-9985-3828번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전화번호를 불러서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메시지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송할까요? ib교육.com. 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내용입니다.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수정. 새 메시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보내실 내용입니다.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송할까요? 수정할까요? 전송. 메시지를 전송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도 음성으로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은 특히나 운전 중에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댁에서 다른 일 하고 계시다가도 스마트폰하고 떨어져 있을 때 일일이 스마트폰을 잡고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금 화면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죠. 잠금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메시지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송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보이스 매치를 이용을 해서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호출을 하더라도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응답을 하지 않죠. 자,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이스 매치에 내 목소리를 등록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내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나 중요한 자료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화면 밝기나 볼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헤이 구글, 볼륨 올려주세요. 볼륨이 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볼륨을 줄일 수도 있겠죠. 헤이 구글, 볼륨을 7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 볼륨을 10으로 잡았을 때 7로 변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최고 볼륨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볼륨 10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대다수의 설정 기능도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끄거나 켠다든지 블루투스를 켜거나 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겠죠. 헤이 구글, 와이파이 켜주세요.
와이파이를 켭니다. 헤이 구글, 블루투스 꺼주세요. 블루투스를 끕니다. 자, 블루투스 꺼졌죠? 자, 이렇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크 모드도 이용할 수가 있죠. 헤이 구글, 다크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어두운 테마 설정을 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치해 주시면 다크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세부적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헤이 구글, 절전 모드. 절전 모드 설정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절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면 일일이 설정에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설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열어주니까 이용이 훨씬 편리하죠. 자, 그 다음은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카카오톡 실행해 주세요. 카카오톡 앱, 자, 바로 실행이 되죠. 자, 헤이 구글, 네이버 지도 실행해 주세요. 네이버 맵 앱을 자, 네이버 지도 실행됐죠. 자, 하지만 이 구글과 네이버 지도를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네이버 지도와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에 들어와서는 다시 네이버 지도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 지도 내에서의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캡처 같은 기능도 전부 활용할 수 있겠죠. 헤이 구글, 화면 캡처해 주세요. 네,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탭해서 스크린샷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보시면 저장된 스크린샷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구글 지도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은 이용할 수 없지만 지도 기능은 구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간단히 찾아줄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주변에 마트 알려주세요. 근처에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400m 이내에 있는 마트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들까지는 가능하지만 길찾기 기능은 국내 지도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그런 기능은 이용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 온 것이라든지 전화 온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도 있겠죠. 헤이 구글, 메시지 온 거 알려주세요.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정 같은 것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이 되면 알림을 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1시간 뒤에 약속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시간이 되면 알림이 울리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알림이 설정됐을 경우 알림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헤이 구글, 알림 취소해 주세요. 네, 오늘 오후 2시 6분 약속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이머 같은 것도 실행할 수가 있죠. 자, 타이머 60초로 지정을 해볼까요? 헤이 구글, 타이머 60초로 설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분 동안 타이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타이머 보기 누르시면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타이머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삭제할게요. 자, 그 다음은 날씨라든지 날짜, 시간 이런 것도 전부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검색도 가능하겠죠. 헤이 구글, 삼성전자 주가 알려주세요.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7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검색하는 내용들도 이 구글 어시스턴트로 전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잡한 내용 또는 여러 번 명령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단축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구글 앱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단축어라고 있죠. 단축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축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단축어들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실행한 유튜브 앱에서 구독한 채널들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구독이라는 단어만 얘기하면 바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호출어를 부른 다음 구독이라고 얘기만 하면 바로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죠. Hey 구글 구독. 그러면 유튜브를 실행해 달라든지 구독 채널을 열어달라든지 이런 말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새 시크릿 탭이라든지 또는 슈츠라든지 동영상을 보낸다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앱에 관련된 단축어도 여기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크롬에서 이용하는 기능의 단축어를 지정을 할 경우 크롬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새 시크릿 탭 또는 새 탭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탭이라고만 얘기하면 크롬이 실행되고 새 탭이 열리게 되겠죠. 시크릿 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축어도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에는 음성 인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어시스턴트도 많이 발전했죠.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시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크롬 브라우저의 편리한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여기 있는 구글은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크롬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구글과 크롬 브라우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시게 되면 구글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방문했던 곳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디스커버라고 해서 기본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디스커버 부분은 들어올 때마다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디스커버에 있는 뉴스만 보더라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뉴스라든지 내가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내용, 속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올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뉴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검색 또는 URL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검색창이 되겠죠.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보이죠. 자, 이것은 음성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독감 증상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증상. 자, 그러면 추천어가 나오게 되죠. 자, 독감 증상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독감 증상에 대해서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홈으로 돌아갈 때는 상단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 버튼 옆에 보시면 이미지 검색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검색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미지 검색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번역과 검색 과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셔터 버튼 좌측에 보면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미지로 검색이 나오게 되고요. 사진으로 검색하려면 갤러리 액세스 허용하라고 하죠. 액세스 허용합니다. 자, 사진 동영상 선택 모두 허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찍어놨던 꽃이 있는데요. 이걸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죠. 정원용 장미라고 하네요. 자,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카메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붙일 때 이용하는 수용성 접착제인데요. 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동일한 제품을 찾아주죠. 이런 거는 쇼핑할 때는 아주 도움이 되겠죠. 최저가 검색을 한다든지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번역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할 문장에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기만 하면 바로 번역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이 포스터는 무화과 르네상스 극장을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 중에서 독특합니다. 이 포스터는 사라 베르나르트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은 유일한 포스터입니다. 자, 문장이 아주 매끄럽죠. 요즘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런 식의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나오게 돼요. 이 경우 스마트폰용 크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검색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비춰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비췄습니다. 자,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제대로 찾아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자, 옥션에도 오일 페인팅으로 된 게 올라오네요. 알폰소 무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원하는 물체를 검색하고자 할 때도 이미지 검색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물체를 비치시고 중앙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탭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들국화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옆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옆을 찍었습니다. 자, 이 자동차도 제대로 찾아줄까요? 자, 위쪽으로 올리면 기아 모닝이라고 나오죠. 자, 실제 기아 모닝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모닝 맞네요. 정확하게 옆에만 찍어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체를 찍지 않고 부분만 찍어도 제대로 검색을 해줄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바퀴 쪽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 소울이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볼까요? 자, 기아 소울 맞네요. 아주 정확하죠? 자, 부분만 찍어도 제대로 된 전체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열어봤던 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 숫자는 크롬을 이용하시다 보면 1, 20개씩 열린 페이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페이지는 열어두는 게 좋지 않죠. 여기 누르고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페이지들은 X를 눌러서 전부 닫아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탭 누르시면 또 새로 검색이 시작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는데요. 자, 그걸 누르시게 되면 새 시크릿 탭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 시크릿 탭은 내가 검색했던 기록, 방문했던 기록들을 저장을 하지 않는 거죠. 혹시나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습득을 했더라도 내가 검색했던 기록들 또는 방문했던 사이트들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 대신 그 기록들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크릿 모드 상태에서는 아예 저장이 되지가 않으니까 보안을 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검색할 주소를 입력하시면 시크릿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시크릿 모드에서 나가고자 할 때는 우측 상단 여러 번 페이지 버튼 누르시고요. 새 시크릿 탭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탭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기서 새 탭 누르시면 다시 원래 모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내 프로필 아이콘을 볼 수가 있죠. 이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비밀번호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저장된 것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보통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적게는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수십 군데의 사이트에 계정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전부 외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전부 써놓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구글에서 관리하면 아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비밀번호 검색 입력창에 플러스 누르시고 사이트 주소와 사용자 이름과 비번, 해당 사이트에 참고할 내용을 쓰신 다음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회원 가입한 사이트에 계정과 비번을 전부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된 크롬 브라우저 어디서든 저장해 놓은 계정과 비번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C, 스마트폰, 노트북, 탭 상관없이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면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이나 비번을 저장을 해 놓으실 때 수첩 같은 거에 써놓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구글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검색 엔진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런 웹서핑을 하실 때 각각의 검색 엔진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국내 쇼핑의 경우는 네이버만큼의 효과를 볼 수는 없죠. 자, 그럴 경우 검색 엔진을 터치하시고요. 네이버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지만 검색하는 엔진은 네이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했을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이용하지 않으셔도 검색 엔진만 간단하게 바꿔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엔진에는 빙도 있고요. 다음도 있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열린 페이지 다시 누르시고요. 플러스 눌러서 새 탭을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소창 좌측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사이트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결은 안전하다고 나오죠. 자, 만약 불안하다고 나오거나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에 그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 보시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되면 광고 맞춤 설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쿠키라든지 이 사이트에서 내가 이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장시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 저장 데이터를 한 번씩 초기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휴지통 모양이 있죠? 휴지통 누르시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삭제 누릅니다. 그러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주는 아니겠지만 장시간 이용했을 경우 쿠키나 사이트 데이터를 한 번씩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주소를 보시면 거기가 앞에 M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바일용 웹페이지가 따로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이 사이트에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전용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PC용 사이트에서 봐야 하는 그런 메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항상 모바일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PC용 사이트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데스크톱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모바일로 접근을 하더라도 데스크톱 사이트가 열리게 되겠죠. 자, 아무래도 모바일용 사이트는 데스크톱에 비해서 화면이 작기 때문에 많은 메뉴를 생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메뉴들을 다 보고자 할 때는 데스크톱 사이트를 체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주로 가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트에 바로 가기를 바탕화면에 만들어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새 탭을 하나 만드신 다음 IB96 사이트를 바로 가기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자, 이 홈 화면에 추가를 주시게 되면 제목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제목은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IB96 모바일로 바꿔줄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다고 나오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됐다고 하죠? 자, 홈 화면 돌아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가한 사이트가 배지 모양으로 나와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주소 찾고 입력하고 하실 필요 없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주 가는 사이트가 많을 경우에는 아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에는 자주 가는 사이트만 꺼내 놓으시면 웹브라우저 매번 실행해서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새로운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죠? 홈 하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신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시고요. 이렇게 새로 생긴 페이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떠 있네요. 이걸 그대로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바로가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바로가기만 지금 이 빈 페이지에 옮겨 놓으시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을 경우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여기는 빈 페이지에 금방 새로 만든 바로가기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움직여서 여기에 옮겨 놓게 되면 자, 이제 바로가기는 한 페이지만 넘겨서 이것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들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크롬 브라우저의 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브라우저 실행하고 검색하실 텐데요.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